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자, 38쪽이고요. 우리 요거를 조금 잘 설명을 들으면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용해도가 다시 나왔는데, 용해도 보면은 덜컥 겁이 나죠. 선생님도 그런데 너희는 어느 정도 그럴까? 여기서 보면요. 지금 뭐 요쪽이 질산 칼륨이고, 좀 펜을 꺼낼게요. 질산칼륨이고 요쪽이 황산구리다. 요런 거를 이제 잘 보면서 하는데 어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디까지 떨어뜨리냐면 0도씨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0도씨를 봐야 되나요? 0도씨 100 다행히 물이 100g이야. 100g. 100g일 때 여기를 보면 되죠. 여기.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선생님 봤을 때는 13.6이 이렇게 써줘서 알았지. 이게 질산칼륨이고 그 다음에 14.2 용해도가 이렇게 되죠. 용해도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실제로 얼만큼 넣었다고 했어요? 질산칼륨 30g 넣었다 그랬죠. 여기 문제 처음에 보면은 질산칼륨 30g, 황산구리 2g이 섞여 있다고 맨 처음에 말해줬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석출될 때의 당시 온도가 떨어졌을 때를 보고 거기에 실제라고 하나 쓰시고 실제로는 30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2g을 넣었어요. 황산구리는. 얘는 상관없지. 얘는 다 녹아 들어갔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가 더 크니까 남는단 말이야. 용해도보다 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뺄셈을 해서 뺄셈을 또 소수점으로 잘 뺄셈을 해서 요런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더 써준다면 용해도 차가 아이고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되어 분리된다. 자, 그리고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 맞아요. 물 100g이 원래 그 용해도가 13.6 녹는 거 맞아요. 그리고 물 100g에 황산구리는 이만큼 있다? 아니죠. 원래는 용해도가 14.2g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녹아 있으면 더 녹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포화 용액이라고 하지 않아요. 딱 맞아야. 그 용해도만큼 딱 맞아야 포화 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질산칼륨 황산구리보다 이게 기울기가 확 떨어졌죠. 용해도 차가 크다라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거름종이의 결정으로 석출되면 고체가 남죠. 석출되는 건 고체예요, 항상. 자, 이렇게 분리하는 걸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용해도 차이로 분리하는 거를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 풀이를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풀이를 해줄게요. 자, 기준은요. 여기 물이 50g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넣은 게 이렇게 문제에 써 있는데 요건 이따가 할 거고요. 나중에 냉각할 때로 가서 봐야 돼요. 자, 냉각할 때로 가서 이렇게 됐죠. 냉각할 때.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조금 중요한 것만 찝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 그 밑에 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줄 건데 여기다가 풀이를 쓸게요. 자, 0도씨일 때 원래 같으면 100g당 물 100g당 자, 물하고 자, 질산칼륨인 경우에 용해도가 어떻게 돼요? 13.6이죠. 그런데 이게 물이 50g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절반으로 바뀌어야죠. 6.8이라는 겁니다. 지금 용해도가 6.8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물하고 황산구리일 때 용해도가 100g당 어때요? 14.2죠. 지금 요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얘네들이 14.2다. 요거를 요쪽에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물 100g일 때 용해도를 일단 써줬고요. 50g으로 물이 줄었으면, 기준이 줄었으면 얘도 똑같이 줄어서 7.1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물 50g에 대한 용해도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하나 더 써줄게요. 실제라고 쓰세요, 실제. 요런 거는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도 됩니다.
기록을 여기 공간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실제로는 얘를 뭐 몇 넣었대? 20g 넣었대요. 질산칼륨은 실제로 20g 넣었대. 황산구리는 5g 넣었대. 얘는 지금 황산구리는 다 녹아 들어갔죠. 그런데 얘는 남아 도는 거예요. 20g에서 6.8g밖에 못 녹기 때문에 용해도보다 얘가 더 남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20 빼기 6.8을 하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밑에 까닭에 여기 나와요, 사실. 20 빼기 6.8은 몇이죠? 16.2라고 해야 돼. 다 못 녹았어. 그래서 이만큼 석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자면 이걸 적었다고 치고 여러분들은 적었죠? 뭐 뒤로 돌아가서 적든 아무튼 뭐 일시 정지하고 적었죠?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돼요? 질산칼륨이 13.2g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식을 적어줬는데 여기 이렇게 2번과 같이 나요. 20g에서 6.8을 빼니까 16.2g. 질산칼륨이 왜 이게 좀 다르죠? 용해도 50g에 6.8 녹을 수 있으니까 6.8, 16.1. 계산이 틀렸어요? 6.8 빼면은 13점인데 여기 이거 답이 좀 틀리게 나왔죠? 깜짝이야. 용해도가 13.2라고 적어야 되는데 여기 풀이가 좀 이상하게 되죠. 13.2가 맞습니다. 어, 여기가 좀 틀리게 적혀 있네요. 풀이를 좀 틀리게 적었어요. 그래서 13.2g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식을 적고 20g 빼기 여기 있죠. 20g 빼기 6.8g을 했기 때문에 13.2가 되는 겁니다. 정답이 이상하게 써져 있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해서 용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용해도가 여기서 용해도가 온도에 따른 얘가 20도, 80도 이렇게 되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작습니다. 붕산은 용해도 차가 꽤 커요. 그 냉각했을 때 이렇게 붕산 같은 게 이제 석출되는 거죠. 왜냐면 용해도 차가 큰 애들이 보통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석출을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것도 계산을 하는 게 밑에 또 있으니까 비슷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 방법으로 하세요. 용해도가 염화나트륨 용해도, 염화나트륨 용해도가 13초. 근데 30g은 다 녹아 들어가지 그냥. 실제로 넣은 건 30g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질산나트륨 용해도가 73.0인데 100g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100g에서 73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산나트륨이 요뺀 정답 27g이 남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해볼게요. 자, 용해도가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기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석출하는 거에서 지금 여기 기준이 물 50g이라고 했거든. 요거 꼭 주의해서 봐줘야 돼서 우리는 요걸로 활용할 건데 실제로 얼마 넣었냐는 거예요. 실제로 17g 넣었대요. 그쵸? 얘는 45g 넣었대요. 누가 문제야? 얘는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남아 도는 게 문제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45g에서 용해도를 빼면 이렇게 남는다. 질산나트륨이 1.35 남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용해도 물 100g 그리고 실제로 물 100g 확인했죠? 그러면 용해도 그대로 쓰면 되고 20도 냉각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질산칼륨 실제로 넣은 거 85g 실제로 그 다음에 황산구리 18g 얘는 녹아 들어간다. 상관없다. 얘가 크니까 85 빼기 31.9 해서 계산해서 질산칼륨이 이만큼 남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한 번 더. 자, 여기서 물이 50g이라는 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용해도는 100g인데, 그리고 온도는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보면 되죠. 그런데 2분의 1, 왜? 물 50g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절반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절반이 17.95. 밑에 뭐 나옵니다. 17.9. 얘는 2.5. 근데 실제로는 뭘 넣었어? 얼만큼 넣었어? 실제로 10g. 그 다음에 실제로 5g. 누가 문제야?
아,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안 되지. 얘가 동그라미에서 녹아 들어갔고, 얘는 커서 문제지. 5g에서 2.5 빼서 2.5g이 붕산이 석출되는 거예요. 정답이 여기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조금 빨라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지금 요것도 이제 종합 문제로 가고 있는데, 불순물이 포함돼. 이래가지고, 뜨거운 물에 녹여서 그다음에 냉각시켰다. 녹였다가 냉각시켰다. 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구나. 용해도 그것을 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외우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려운 거 나왔지만 우리는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고 계산하는 거는 지금 3번에 나오고요. 일단은요. 이게요.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용해도차입니다. 용해도차 보였으면 좋겠네요. 재결정이라고 하고요. 얘는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용해도차가 염화나트륨 붕산보다 용해도 차이가 적습니다. 왜냐면 기울기를 보면 알아요. 기울기가 붕산이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러면 얘가 붕산은 용해도 차가 큰 거고 얘는 큰 거고 얘는 적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도 높은 소금을 얻을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3번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또 용해도 여기에 적힌 거 요거 하는 거예요. 20도로 냉각하래. 그럼 여기잖아요. 그럼 우리 뭐 봐야 돼요? 요거랑 요거 봐야 되죠. 용해도는 요렇습니다. 그런데 물이 50g이야. 물이 50g. 그러면 조금 주의해서 여기서 주의해서 한번 왔다 갔다를 할까요? 여기서 볼까? 자, 요거가 지금 아까 바로 직전에 나오긴 했는데 100g일 때 이거가 아니라 50g일 때니까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50g일 때 몇이냐면은 17.95입니다. 용해도가. 그 다음에 붕산은 원래는 5g인데 2.5g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몇 g 넣었어요? 실제라고 여기 하나 써주고, 실제로 15g 넣었고, 얘를 10g 넣었다는 거야. 얘는 녹아 들어갔어. 근데 얘는 남아 돌았어. 10 빼기 2.5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미안해요. 선생님 화면 올리려다가. 그래서 10 빼기 2.5를 하시라고요. 10 빼기 2.5 해서 7.5g이 남는다. 붕산이 7.5g이 남는다. 자, 여러 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용해도 좀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해봅시다. 자, 물 100g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것만 보라는 거죠. 용해도 그냥 둘 다 기준에 딱 맞으니까, 실제만 옆에 적어줍시다. 실제로는 100g을 넣었다. 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100g을 넣었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는 10g 넣었어. 10g 넣은 건 녹아 들어갔는데 100g에서 31.9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뭐 풀이가 적혀져 있는데 보이죠? 그래가지고 100g에서 31.9를 빼니까 68.1g이 남았다. 정답은 요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포기하지 말자. 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는요. 요런 겁니다. 요런 거. 뭔가 액체에 붕산 이런 거 있죠. 뭔가 가루 같은 거, 정제소금. 이런 고체가 가루 같은 게 녹아 들어갈 때 온도 차를 이용해서 냉각을 팍 하면은 용해도 때문에 얘네들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얻는 거 거름 종이로 막 걸러내고 이런 거죠. 자, 물 에탄올을 끓는 점 이용한다는 거 이것도 좀 외워두면 좋아요. 그다음 식용유가 물에 둥둥 뜨기 때문에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 혈액 분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고, 자, 증류는요.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지금 증류에 대한 설명이거든. 나머지도 옳은 거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액체를 모으는 거예요. 그 용해도랑 다른 게 뭐야? 냉각하는 거는 비슷한데 냉각해서 용해도 차를 이용했던 재결정이라는 분리 방법에서는 뭔가 석출됐었죠. 근데 이건 차이가 뭐예요? 석출이 아니라 액체를 다시 얻는 겁니다. 증류는. 자, 끓는 점차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되겠죠. 차이가 클수록.
그다음에 액체 혼합물 서로 잘 섞이는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 분리할 때 이용하고요. 증류를 이용해서 원유 그 땅에서 얻는 그 기름 종류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더라. 아까 이거 설명했나요? 일시정지에서 먼저 풀고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일시정지에서 먼저 풀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설명 안 했지. 1번부터, 그러니까 40초부터 43초까지 먼저 풀고 풀이를 봐야 돼요. 자, 옳은 거 내가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이것도 지금 중류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거 맞고요. 이제 더 빨리 끓어오르기가 아니라 끓임 쪽이라는 거는 갑자기 끓어서 넘칠까 봐. 그러면 이게 막 폭발합니다. 그래서 끓임 쪽을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중류를 이용한 거예요. 중류. 요거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하고요. 자, 이런 적절한 혼합물은 물하고 잘 섞이는 메탄올, 물과 메탄올,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되게 자주 나오는 거. 물과 에탄올이죠. 메탄올하고 에탄올은 비슷한데요. 얘네들이 물과 잘 섞여요. 네, 에탄올, 메탄올은 다른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하고 에탄올을 이제 가열해서 이렇게 끓는 점 차이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같이 끓어오르다가 B에서 서서히 에탄올이 먼저 나옵니다. 주로 에탄올이 이렇게 냉각돼가지고 이게 속출이 아니라 그 액화돼서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물하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에탄올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에 끓는 점이기 때문에 물만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거는 요겁니다. C 구간에서는 에탄올도 살짝 있고요. 물만 끓어 나오는 건 D입니다. 알겠죠? 물만 끓어 나오는 건 D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키워줄게요. 요거 좀 쓰세요, 지금. 지금 일시정지 좀 하시고 좀 써주세요. 조금 흐리게 나와서 좀 마음이 아픈데, 다른 학년은 좀 잘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일단 그래도 살짝이라도 보이는 거에 감사하면서 쓰고, 자, 이거 증류를 이용해서 원유를 분리하는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 중요합니다. 끓는 온도가 비슷한 물질끼리 분리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요건 틀렸습니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끓는 점을 나타냈다. 그래서 AE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거 아까 썼죠? 그거 안 썼으면 이거 못 풀어요. 그래서 요걸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소주, 막 에탄올 분리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거 증류를 재결정 아니죠. 재결정은 그 용해도차 이용한 거죠. 이거 밀도차 아니죠. 끓는 점 차예요. 끓는 점 차.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온다. 맞습니다. 딩동댕. 그 다음에 기화된 성분이 막 수증기가 나오다가 그릇이 차가워. 그릇이 딱 차갑잖아? 갑자기 액화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하는 건요, 밀도차요. 기름만 둥둥 뜨는 밀도차를 이용한 거랑 다른 거고. 자, 이제 몇 가지 특성. 밀도가 다르고, 요런 거 특징도 중요하죠. 끓는 점도 차이가 있고, 밀도 차이도 있는데, 밀도 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번이 아닌 까닭은 뭐냐면, 물과 잘 섞여 있어서 밀도 차가 난다고 하더라도 물과 잘 섞여 있잖아? 이거는 밀도로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끓는 점을 이용해요. 끓는 점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자, 물과 잘 섞이는 건 끓는 점을 이용한다. 요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고, 저 보이죠? 자, 요런 거. 나머지 대가 다른 혈액 분리가 밀도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흐린 글씨들 조금 좀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녹는 점 차를 이용하는 게 옳지 않은 건 요건데요. 녹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분리되는 거예요. 먼저 서서히 끓어오르니까. 그 먼저는 뭐예요? 이렇게 온도가 낮을 때 먼저 분리하고 점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밀도차입니다. 밀도 차이라는 거. 사근 분리할 때 무거워. 얘가
무게가 있는 게 사실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는 점, 어는 점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녹는 점은 혼합물에 녹는 점보다 더 낮아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당연히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이 먼저 용해되겠죠. 뭐 액화되는 것도 똑같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갈게요. 16번에서 혼합물 분리할 때 원유는 끓는 점 이용해요. 이제 물과 메탄올도 끓는 점 이용하죠. 식용유, 기름 둥둥 뜨는 거, 밀도, 이것도 밀도. 그쵸? 그쵸? 그런데 얘가 틀렸네. 분별 깔때기로 해야지. 그치? 밀도니까 이거 아니지, 뭐. 밀도 하니까 이거 물과 밀도, 분별, 녹는, 얘가 틀렸구나. 아까 고쳐놨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용해도 맞죠? 그런데 이게 이름이 틀렸지. 뭐 이런 식입니다. 다 맞는 건 3번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분별 깔때기, 거름장치, 증류인데, 거름장치 같은 경우 이제 용해도 차 한 다음에 석출할 때 쓰긴 합니다. 이 용해도 할 때. 그런데 올케짝 지은 거, 이거는요, 지금 소금물에서 물 얻는 거는 사실 다입니다. 다. 증류로 활용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없어요. 이거는 다 없어. 이거는요, 사실 밀도 차기는 한데, 이거는 분별 깔때기로 안 하고 그냥 통 안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막 하는 그래요. 그리고 가나다 중에 없어요. 그 다음 물과 식용유, 밀도차죠, 밀도차. 밀도차는 뭐 가 정도? 가죠, 가. 그 다음에 이거 증류하는 거 다 맞죠? 그 다음에 깨끗한 소금 없는 이거 용해도로 하는 거잖아. 용해도 해가지고 이거 나로 하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식용유랑 분리됐다는 거는 이거 밀도를 이용한 거. 여기가 밀도예요. 그쵸? 그 다음 질산칼륨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용해도입니다. 여기서는 용해도 질산칼륨이 이제 용해도 차가 크니까. 그 다음에 끓는 점, 뭐 소금이 이제 뭐 물 증발시키고 막 이런 거 끓는 점 이용하는 거죠. 끓는 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많이 해봤던 것도 한번 하자면, 자,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선생님은 요거에 물 100g. 좀 쉽겠다. 이렇게 실제로 넣은 양도 좀 보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냉각했을 때 요거요, 요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 풀이를 다시 써줄게요. 자,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 용해도가 지금 31.9죠. 그 다음에 누구니? 염화칼륨은 맞죠? 아니구나. 아, 염화나트륨 35.9. 그쵸?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게 좀 크로스 돼가지고 약간 헷갈렸어. 근데 실제로 넣은 건 어때요? 실제로는 질산칼륨 60g, 얘는 5g 넣었어. 얘는 녹아 들어간다. 근데 얘가 문제다. 60 빼기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지우고 다시 조금 60 빼기 여기 있네요. 60 빼기 31.9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28.1이 석출된다. 누가? 질산칼륨이 28.1g, 60g에서 31.9를 빼서 그렇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증류고요.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증류, 가는 증류, 나는 끓는 점. 보이면 좋겠네요. 자,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온다.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나중에 끓어나온다. 네,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A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아주 그냥 아주 집요합니다. 그 기준 볼까요? 기준이 물 50g이래. 그리고 0도씨.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죠. 50g이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2분의 1로 줄였다고 지금 6.8,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7.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몇을 넣었어요? 실제로는 20을 넣었고, 실제로 6을 넣었는데 얘는 녹아 들어갔고, 얘가 남았으니까 20 빼기 6.8 이러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20 빼기 6.8
맞네. 아유, 이거 하나 그냥 건졌다, 그지? 그래가지고 질산칼륨만 녹아있지는 않아요. 이건 아닌 거 알죠? 질산칼륨은 다 녹아 들어갔지만 6.8만큼은 질산칼륨도 6.8만큼 녹아 들어갔어요. 황상구리는 다 녹아 들어갔고 6g 다 녹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질산칼륨 모두 물에 녹진 않죠. 자, 끝나간다, 끝나가. 자, 밀도도 있고, 여기서 특징이 물에 잘 섞임. 얘네들이 막 잘 섞이네, 얘네가. 그런데 밀도 차가, 끓는 점 차도 있네. 그럼 얘를 이용하기보다는 얘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류로 분리할 수 있고요. 분리가 잘 되는 건 B죠, B. 이 A보다. 왜냐면 차이가 더 크잖아. 이게 56이니까 100도보다 차이가 더 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분별 깔때기.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다. 자, 그리고서 숙제. 자, 설명에도 써 있어요. 선생님이 써줄게요. 44에서 47쪽 숙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해야 되는데. 아이고, 열심히 한다, 우리. 안녕.